그런 재벌가 자제들이 그 사람들도 돈은 차고 넘칠 거 아니야? 네. 가끔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기사거리들이 뭐 마약에 빠진다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. 그렇죠. 도박에 빠진다거나 하는 게 그 사람들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게 들더라고.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된다. 맞아. 더 그런 자극적인 게 맞는 거 네. 같아.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게 네. 어쩌면 되게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만든 그 시스템을 구글에 팔아가지고 1조 원을 벌었대요. 네. 그래서 그런 성공에 대한 뭐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. 네. 부각이 많이 됐겠지. 1조 네. 원을 벌었으니까. 그리고 언론에서도 막 이게 집중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죽었대요. 아, 진짜요? 네. 봤더니 이상한 실험을 되게 많이 했대요. 오줌을 안 싸고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는가, 물을 안 먹고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가, 밥을 안 먹고 생존할 수 있는가, 그런 걸 하다가 그걸 하는 상황에서 뭔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난 좀 생각이 드는 거야. 아니, 난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. 내가 막 1조 원은 그쵸. 아니지만 그쵸. 만약 1조 원을 가졌어, 그럼 나는 뭘 할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. 재밌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우리가 움직이는 것 중에 큰 부분이 돈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저것도 사고 싶고, 이런 집에서도 살고 싶고, 뭐 갖고 싶은 거에 때문에 돈을 좀 더 벌어서 내 삶의 질도 좀 윤택하고 하고 싶다는 욕구가 분명히 있잖아. 네. 근데 그분은 그런 욕구가 아예 없을 거 아니야. 트리마자 이런데 100억 원 정도는 뭐 0.1%니까 뭐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. 그렇죠. 고민을 안 할 거 아니야. 그쵸. 아, 돈을 더 벌어야 돼 하는 게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면 뭐를 재미 요소로 살아갈까 했는데 그런 실험을 또 했다니까. 이해가 좀 되는 거야. 그 사람은 남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거에 즐거움의 요소일 네.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맞습니다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일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그리고 그런 재벌가 자제들이 그 사람들도 돈은 차고 넘칠 거 아니야. 네. 가끔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기사거리들이 뭐 마약에 빠진다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. 그렇죠. 도박에 빠진다거나 하는 게 그 사람들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게 들더라고.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된다. 맞아. 더 그런 자극적인 게 맞는 거 네. 같아.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게 네. 어쩌면 되게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빌 게이츠, 뭐 워렌 버핏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호들이 자선활동, 기부활동 그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. 그게 어쩌면 그들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보여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. 이걸 함으로써 자기가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뭐 나름의 생각도 해본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서 나는 요새 또 생각이 드는 게 분명한 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1조 원의 재산이 있으면 돈을 내가 1조 1000억 원을 만들어야지 생각은 사실 안 할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. 뭐 사실 저도 내 생각은 좀 그래요. 아니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뭐 비유가 사실 너무 극단에 있는 사람이어서 안 맞을 수 있는데 내가 요새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. 내가 재산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없어요. 그리고 뭐 수업 같은 것도 더 늘려서 이 수업에서 돈을 더 벌어서 요걸 해가지고 삶의 질을 더 늘려야겠다, 돈을 더 벌어야겠다라는 게 많이 줄었어요. 근데 내 1조 원이면 그게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 거야.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또 뭐냐면 그 생각을 안 한다기보다 옛날보다 진짜 덜 한단 말이야. 근데 그게 더 잘 돼요. 아, 이게 좀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. 선생님은 투자도 경매뿐만 아니고 주식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랑 종목은 다르지만 성향은 또 비슷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. 주식, 부동산 세상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해요.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, 부동산이고 저도 그걸 하는 것 뿐인데 목표는 돈을 버는 거죠. 근데 그 돈을 버는 과정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주식도 부동산도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해요. 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돈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사람은 손실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보수적인 투자를 하려 하고 그래야만 내가 안정된 상태여야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에 원활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어떻게 보면 저의 표현으로 따지면 마음 관리라는 그렇죠. 측면이 될 수도 있겠어요.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처럼요. 네. 마음이 편해야지 선택할 때 경솔한 게 좀 덜해질 수 있다고,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.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하길 잘했다라고 느꼈던 게
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처음 터진 후에 네. 주식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. 처음에. 네.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저의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한 5% 정도밖에 가지 않더라고요. 5%, 7%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빠졌네? 그냥 두지 뭐. 그냥 뒀던 게 지금은 배로 불어나니 되게 좋더라고요. 그게. 결국은 그 순간에 제가 만약에 그냥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반토막 그 이상도 날 수 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, 사실. 그렇죠. 한두 푼이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요.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버텼기 때문에 자산이 증식됐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김 선생님 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주식이 한 절반 있는 거고 뭐- 부동산이 한 절반 이 정도 되는 거예요? 그런 비율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?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주식, 채권 여러 가지 자산들을 섞어서 하는 것 같아요.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나 잘 모르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? 여기에 미국에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유명한 이제 투자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얘기했던 포트폴리오예요. 올웨더라는 게 모든 날씨를 의미하잖아요. 네. 어떤 날씨에서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.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원칙이라는 책인데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나도 저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나한테는 맞겠다. 지금 선생님의 눈빛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. 그런가요? 눈이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. 투자와 돈 얘기하니까 이렇게 집중도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라고 또 생각이 되게 들어요. 돈 얘기. 돈 얘기 재밌죠. 그 책도 되게 많이 보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책은 주로 어떤 류의 책을 좀 많이 보세요? 웬만하면 가리지 않고 다 보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소설, 인문학, 비문학 뭐 다 보는 것 같아요. 주로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는 거는 옛날 철학자들의 책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.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? 네. 그 책에서 나오는 이제 중용의 자세.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용기라는 개념 있잖아요. 그거는 이제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에서 나온다. 라는 이야기 있어요. 극과 극이잖아요. 네, 그 네. 사이에서 나온 게 용기다. 이 말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를 할 때 모순되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할 때가 있어요. 그렇죠. 네, 근데 뭐 성공을 하려면 침착해야 하지만 신속해야 한다. 뭐 이런 식인 거죠. 모순된 두 가지 가치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. 그 말은 즉 중용의 자세로서 두 그렇지. 가지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. 이 맞네. 얘기라고 생각해요. 그럼 아까 명도할 때랑 비슷한 거네. 선생님의 이기심과 이타심이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가는 거 그게 용기였네.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풀 수도 있겠네. 네. 그런 책들을 보면서 항상 더 많이 느껴요. 옛날 현인들의 자세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. 거기서 또 영감을 얻게 되고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27이라 그러네? 27? 아우 나보다 10살 이상이 어리네.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올 얘기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뭐 사실 뭐 지금 느낀 건 아니고 뭐 네. 수업하면서도 많이 생각하긴 했거든요. 삶에 대한 내공도 굉장히 있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. 아직 어립니다. 그러니까. 좀 더 성장해야 근데 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27에 이 정도인데 한 10년, 20년 후면 또 어떤 모습일까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드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선생님 오늘 집 공개도 해주시고 과거에 대해서 또 선생님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네. 저도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